네, 오늘 정책 토론회는요,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이해관계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자 개최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서울에 2200 몇 년이 되면은 마지막 아이가 태어난다. 그리고 아무도 서울엔 살지 않았다. 이런 되게 둠스데이 같은 그런 아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저출산 문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모시고 토론회 취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규숙 실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들 바쁘시죠? 바쁘시지 않은가 봐요.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루에 몸이 3개라도 모자른 그런 삶을 모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을 좀 획기적으로 갈아엎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출산 TF도 구성하고 굉장히 4월부터 바쁘게 움직여 왔습니다. 사실 서울시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도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발표하고요. 또 5년 단위 기본 계획도 수립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출산 대책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몇 개 짓겠다라든지 하는 각 부서별 사업의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짜집기해서 이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하되 더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그렇지만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지난 4월부터 해왔습니다. 전문가들도 공무원도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 계속해서 분과별 토론회를 하면서 오늘 이제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좀 대장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건데요. 그 토론회 제목을 이래가지고 살겠냐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대책을 제안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아이 키우는 그 시기를 다 지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관리자쯤 되면은 40대, 50대, 또 60대 되시는, 거의 60대 임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 정도 돈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집을 산다고 해도 그 빚을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굉장히 절절한 고민들을 하는데 그 고민들이 체감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함께 공감하고 체감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무엇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들을 좀 토론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더 많이 담기로 하고, 사실 분과별 토론회 5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토론회까지 가려면 연말에 이 공무원들이 이게 하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심지어는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의 모든 그 직원들께서도 많이 와주시고, 또 아이를 곧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아이를 곧 낳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현장에서의 이야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이래가지고 애 낳겠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렇게 하면 애 낳고 즐겁게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답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규숙 실장님의 인사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해결할 그 아이디어 그리고 그 단초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 먼저 시민 공감 영상을 함께 보실 건데요. 먼저 저희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서울시의 시민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래도 살겠냐? 대중교통에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이 마련은 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양보를 받지 못했을 때 그때가 제일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차고 나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뭔가 나 이거 차고 있으니까 너 나 좀 비켜줘라고 하는 그런 표시 같고 민망하잖아요. 핑크색 임산부 배지 민망하더라고요. 한 번 정도 이용했는데 정말 이렇게 대놓고 가방을 이렇게 들지 않는 이상 그것도 잘 몰라요. 일단 임신 초기는 배가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임산부인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사실은 유산의 위험이 또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 아이가 제일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에 대한 인식도 사람들한테 많이 심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초기 임산부에 대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는 지원 대상이어가지고 보건소 가서 신청하고 그것도 완전히 무료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렴하죠. 왜냐면 2주를 원래 하려면 뭐 9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 정부 지원을 받으면 20만 원대 정도면은 2주를 이용할 수 있어요. 산후도우미를. 어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거의 이제 거동이 힘들었지만 수술한 엄마들은 100일까지는 진짜 힘들거든요. 최소 한 달? 한 달. 사실은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죠.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물어볼 데가 없고 속 시원히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12번씩 드는 그런 궁금증이나 고민거리들은 저밖에 고민할 사람이 없고 저밖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건소나 나라에서 이제 주는 정보나 자료들은 좀 일반적이고 너무 그냥 다 알 수 있는 얘기들 뿐이고 그 아이 하나하나에 맞춰서 그 케이스마다 좀 전문적인 지식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 한눈에 뭔가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0만 원 지원금이 나온다. 그건 치면 그건 나오는데 그 외의 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 인터넷 카페에서 나는 그 산정검사가 그렇게 무료로 있는지 모르고 나는 병원에서 돈을 많이 주고 했다. 뭐 이런 류의 이제 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뭔가 한 번에 제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것들은 말해서 뭐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지원금을 더 많이 달라. 5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다. 그러니까는 산모가 맞아야 되는 주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초음파면 뭐면 이제 진료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진료비에 대한 게 많이 나왔고요. 임산부 배려석 뭐 이런 것도 얘기는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 뭐 좀 한다고 해서 애들을 많이 낳겠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애 낳겠냐?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 그리고 같은 상황에 처해본 시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참 문제라는 게 항상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 디테일할 부분, 뭔가 나만 느낄 것 같은 그 포인트, 바로 그 포인트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시 혹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을 선사하고 싶겠지만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꿀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내 삶 속에서 느끼는 너무나 세세한 그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보는 게 오늘 이 자리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토크쇼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토크쇼는요, 그로잉맘이라는 멋진 그룹에서 부모 교육 전문 기업에서 함께 토크쇼를 나눠주실 겁니다. 이 대화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드린다거나 혹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편안한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세상 제일 편한 자세로 그냥 앉아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교육 현장에서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다랑, 이혜린 대표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함하고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살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 교육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또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랑입니다. 네, 박수 타이밍이 좀 늦었죠, 그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4살 하민이를 키우고 있고요.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인 그로잉맘의 이혜린입니다. 아, 다음 주 출산 예, 예정이세요? 금요일 날 출산 예정입니다. 아, 둘째는 그럼 혹시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 아들이에요. 네, 네. 참 부럽습니다. 그럼 이제 성별이 하나씩 있는 건가요? 예, 하나씩 있는 아, 거죠. 그렇죠. 그 보통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면 금메달, 그리고 아들 딸 하나면 은메달, 그리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 뭐 이런 얘기하죠. 네,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죠. 자, 오늘 대표님들하고 같이 임신과 출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2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임산부로 사는 서름, 요게 하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도 돈이 들지만 아이를 갖고 임신을 하고 있는 중에도 돈은 끊임없이 계속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2분 대표님 다 이제 아이를 낳으셨고 혹은 또 출산을 예정하고 계시고 육아도 함께 하고 계시는 정말 적격이라고 딱 볼 수 있는 분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제 한 3달 정도 남아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차로 이동을 하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하철로 이동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체구가 저보다 좀 커요. 그래서 네, 누가 봐도 임신인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아내가 지금 여기 없어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임신인 거를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노약자석이나 당시에 돼 있던 이제 핑크 뭐라고 하죠? 핑크 좌석? 임산부 지정석. 네, 임산부 지정석,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지정석 되어 있는 거기 앞에서 이제 얼쩡얼쩡 대고 있는데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라도 어떻게 그냥 가서 빈자리 그냥 얼른 낚아챈 다음에 이리 와 해서 할 수 있으면 또 좋겠는데 그럴 만한 상황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한 10몇 정거장을 가는 동안 세상에 이렇게 서운할 수가 있나. 나는 평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뭐 노약자석이나 임산부 지정석이 아니어도 되게 잘 비켜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쌓아온 마일리지는 대체 어디 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들은 어떤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가장 최근에 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임산부 지정석이 이제 생겨서 약간 내심 출퇴근을 할 때 출퇴근하는 거리가 꽤 길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제 가면 사실 자리를 이렇게 양보받는 경우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산부 지정석에 배가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제가 임산부라고 해서 딱 서 있는다고 해서 이 앞에 계신 분 뭐 한 나이 연배 드신 분이 앉아 있으면 제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 그 자리를 비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비켜달라고 얘기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거나 민망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서운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힘들 때는 이렇게 임신을 하면 몸이 느려지거든요. 근데 눈앞에 저 자리에서 오케이 자리가 났어 내가 저기 가서 앉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바로 누가 앉아버릴 때 사실 난 최고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쵸,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앉을 때 근데 그런 거를 한 10정거장 이상 갈 때 한 3-4번은 계속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몸도 느리고 굉장히 큰 자괴감 이런 것들을 느꼈었던 경험이 매일 있죠, 사실은. 매일. 참 저는 사실 뭐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내와 함께 겪었던 일인 건데 혼자서 다니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매일 겪는다면 이게 참 뭐랄까요? 아무리 겪어도 적응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적응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적응을 해야죠. 어떻게 뭐 맨날 그렇다고 울면서 출근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인식의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대표님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전 조금 오래전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육아보다 출산이 너무 임신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임신이 두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는 약간 체구가 지금보다 더 마르고 그래서 배가 웬만큼 만사까지 가도 배가 나온 게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0개월 내내 사실 임산부라고 이게 딱히 배려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바에는 노약자석에 앉아야겠다라고 이제 보통 앉으려고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실은 저는 좀 서름을 당한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약간 이제 시비를 걸기가 좋은 타입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오셔서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꾸짖음을 당하는데 사실 굉장히 야속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임산부는 약간 호르몬의 장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가뜩이나 눈물이 잘 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저한테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렇죠. 저 임산부여서 여기 앉은 거예요라는 말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죄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수치감을 자꾸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네. 지하철 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일을 계속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것까지 가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 임산부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아니 출근 자체가 힘든데 일단은 일터에 가는 건 고사하고라도 출근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그죠? 그렇죠. 거의 뭐 러시아 같은데 아침에는 거의 출산을 하는 경험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배가 눌린 상태로 계속 아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뭐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출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임신하지 않았을 때 상황보다 훨씬 몇 갑절은 더 힘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한 두세 정거장에 한 번씩 내렸거든요. 일단 그 출퇴근 시간에는 그 향기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공기가. 스멜, 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정거장에 한 번씩 내려서 약간 구토를 하고 다시 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럼 뭐 이제 출퇴근 그 통근거리가 뭐 약간 갑절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혹자는 그럴 거면 택시 타고 다니라고 하는데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그럼 택시를 탈 수 있게 월급을 많이 주든가. 그렇죠. 그죠? 네. 네.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근데 뭐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지고 있지는 못하죠. 사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선진적이어야만 이 배려라는 키워드를 다시 또 떠올릴 수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게 그 핑크 좌석에는 곰돌이 인형을 놓은 다음에 거기 앉으려면은 곰돌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를 들고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아닌 뭐 군복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은 등산복을 입고 있는 60대의 남성이다. 60대의 남성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상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디어는 이제 사람들이 아직 실행을 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은 되게 중요한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임산부가 되면 임산부 배지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임산부니까 좀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걸 달고 다니자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분이 SNS에서 글을 남긴 걸 봤습니다. 왜 약자가 약자임을 증명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임신할 리 없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남자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사실 100% 공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산부에게 배지를 달지 말고 비켜줄 의향이 있는 사람이 배지를 달자. 내가 배지를 달아서 나는 임산부들이 오면은 비켜줄 의향이 있으니까 내 앞으로 오십시오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자. 누구라도 다. 이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정책 토론회 그리고 의제 개발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신선한 아이디어들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갑니다. 요 회사 스토리 이거 또 한 2박 3일짜리 아닙니까? 그죠? 150시간 정도. 그죠. 네. 대학 4년제 교육으로 시켜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임신을 한 여성이 회사를 다닌다.
요 한 문장이에요. 요 한 문장. 요 한 문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 한 문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성들은 어떤 고난과 그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요걸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임신하셨을 때 출근, 그러니까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네. 예, 저는 사실 이제 그로잉맘을 하기 전에는 일반 사기업을 다녔고요. 네. 임신을 하고 나서 사실 그 한 12주 정도를 굉장히 위험한 기간이기도 하고 사실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사실 제일 먼저 임신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얘를 언제 이야기하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는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고 나면 분명히 축하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아무런 배려를 못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임신 초기에. 근데 대부분의 저희 직장 동료들이 임신을 하자마자 그 사실을 회사에 바로 알리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10주차 때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그래서 언제까지 못 나오는데 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계산을 하시더니 3개월 딱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출산휴가가 3개월 9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성 이제 좀 관리직들의 생각에서는 사실 육아휴직이 익숙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축하받아야 될 상황에서 어떤 축하도 받지 못하고 나오는 날짜를 먼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고 업무에 차질이 없을 거라는 거를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경험이었고요. 임신을 하고 나서도 사실 10개월 동안 모든 프로젝트에서 제가 다 빠지게 됐어요. 근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임신했다고 해서 일을 절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다음 주 출산이지만 지금까지 나와서 계속 일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하나 둘씩 빠지고 롤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느껴지는 심리적인 그런 우울감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사실 임신을 했었던 그 10개월간에 느껴졌던 되게 복잡하고 다채로운 감정들이 사실 저는 되게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는 이렇게 즐거운 경험으로 오지는 않았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세상에서 경험이 있었어요. 가장 축복받아야 될 순간에 그 축복받아야 할 주인공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아니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사람들을 놀래키고 기뻐하게 하지?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뭐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이나 이걸 제외하고라도 한 개인이 느끼는 그 감정의 크기, 그 어려움, 심란함 이 부분이 참 듣기만 해도 참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그리고 임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까요? 주제가 오늘 애를 왜 네. 못 낳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애를 낳겠냐 이 저는 상황이 이런데 애를 네. 가능하면 그때 당시에 늦게 낳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직 시기와 이렇게 맞물렸는데 이력서에 이제 기혼인데 자녀가 없음이니까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안 되는 것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면접관들이 좋아하시지 않는 게 너무 확연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임신은 언제쯤 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기도 했고요. 그걸 내가 뭐 그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죠? 네, 그럼 보통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이지만 뭐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왕이면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임신이라는 것이 여성으로 사는 나의 삶에 이렇게 일시 정지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그쵸. 것 같고요. 저는 회사 오래 못 다니고 그만두게 됐어요, 결국에는. 입덧도 워낙 심했고, 직장도 거의 이제 강남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체력이 못 받쳐주고, 네. 그러면 이제 출산휴가를 땡겨서 써야 되는데, 그럼 아기 낳고 쉴 수 있는 게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이제 그만두고 네. 제2의 인생을 준비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저 아내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노산이라면 노산이었죠. 네. 그런데
그럴수록 이제 고령화 될수록 보통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회복 기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사실 몸이 원체 약한 사람이었고 그 수술의 아픔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냈는데 저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뭐랄까 좀 마음이 좀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면접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과 일반적인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을 우리는 일반적인 여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는요.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큰일 날 문제 1위인 거잖아요. 언제부터 일반적이다라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통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임신한 여성 그리고 직장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개인적인 기쁨과 또 생활비를 벌어서 가야 하는 생활인의 의무가 있겠죠. 그 임신한 여성들도 사실은 이 의무를 함께 나눠지고 있는 것들이 요즘의 세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의무를 이행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권리를 이행하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한 몇 년 정도 걸리니까 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얘기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자주 겪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모두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숨 한번 쉬고 시작을 하십니다. 뭐 연령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좀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요즘엔 대부분 얼마 전 기사에서 봤는데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초혼 연령이 30대가 훌쩍 넘어가고요. 뭐 이제는 여성들도 보통 2살 차이를 많이 두니까요. 근데도 여성의 초혼 연령도 30대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임신을 하고 첫 출산을 하는 나이가 뭐 이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하고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뒤로 확 밀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얘기를 저도 이제 회의할 때 안건을 가장 많이 꺼내놨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저도 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예비 부모님들의 연령 자체가 엄청 높아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돼요. 이제 이렇게 딱 배웠을 때 나이가 딱 느껴지니까요.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임신했을 때 나이가 좀 있으면 옆에 있는 산모들한테 이제 보통 양수 검사라던가 기타 등등의 검사를 더 많이 권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임신을 했을 때 검사나 혹은 출산을 위해서 지원받는 비용이 사실 오래전에 제가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비용 안에서 이미 양수 검사 한 번만 받아도 오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어떤 혜택을 봐야 하는 임산부들의 연령 자체가 대상의 특징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라든가 혜택 자체는 계속 멈춰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걸 통해서 정말 산모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보장받기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시대는 여성들이 임신을 하는 그 나이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원금 혹은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은 세태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아주 좀 뭐랄까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거의 욕설에 가깝게 하고 싶은데 지금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애 낳는데 나라에서 이만큼이라도 지원해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좋죠, 좋은데 왜 저출산의 문제는 공공의 문제로 보면서 그 출산하고 임신하고 하는 과정은 개인의 문제로 쉽게 돌려버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공의 문제라면 임신과 출산하는 그 과정 자체도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공공의 영역이라고 함은 충분한 지원과 충분한 액수가 맞춰서 가장 뭐 액수라는 게 뭐 딱 현실에 와닿는 부분인 거잖아요. 50만 원인지 7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이 문제거든요. 이게
참 지원이 잘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따라오고 있지 못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것들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질문이고요.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혹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혹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교과서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학원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손에 닿는 거리에 있지는 않거든요. 참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 것들도 배울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뭐 보통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책들, 영상들 보면은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로지 다 아이에게만 초점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가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또 건강한 출산 과정을 또 이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혹시 두 분 대표님은 출산 전에 혹은 임신 전에 이런 교육이나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첫째를 출산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클래스들이 평일에 수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행여 토요일 날에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아빠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복귀를 해보면 거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과 두 번째 말씀하셨던 대로 태교와 관련된 교육들이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서 내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저 또한 이제 그로잉맘에 조인하기 전에는 뭐 블로그나 그런 기타 정보들에 사실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 않다는 거를 요즘 들어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공감됩니다. 이게 뭐 사실은 평일에 관공서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둘 다 엄마 아빠 지금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는 상황도 그렇죠. 아니고 네. 그렇다고 회사에서 진행을 하자니 회사에서 임신 출산을 지금 당장 목전에 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몇 %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교육을 하기도 어렵고 이 교집합을 어떻게 맞춰가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런 출산 교육이 거의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요. 요즘은 그래도 사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유아 관련된 업계에서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데 강사나 이제 이렇게 출강을 하기도 했었지만 워킹맘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마련하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다들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그쵸. 상태로 8시 클래스 이러니까요. 그게 사실상 태교도 아니고 교육도 아닌 되게 어중간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아이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또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의 뭐 정신없이 전날까지 일하다가 애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첫째 아이는 일을 그냥 하다가 낳는 경우가 많아서 이 이후에 육아에서 이제 멘붕을 겪게 되고 둘째는 없어, 내 생에 셋째는 없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제가 만난 엄마들이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교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모 교육이란 단어, 그로잉맘이 열심히 개척해 나가고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부모 교육이란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부모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아빠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콘텐츠도 뭐가 있어야 될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비 부모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좀 문제들을 지적하고 힘든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각각 이제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이런 희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메시지들 한번 전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치면서 제가 엄마들의 이야기를 조금 대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상담가이면서 많은 엄마들 만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이제 서게 되면 저를 비롯한 많은 엄마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일단 저부터가 몇 살이냐면 5살입니다. 네, 저의 실제 나이는
몇 살이겠지만 제가 엄마로서 저는 지금 5살입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가 5살이거든요. 엄마가 되면서부터 저는 엄마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 안에서 여러분께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엄마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특히 이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한 4가지의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만난 많은 엄마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이제 임산부들이 또 계실 텐데요. 실은 멈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또 제가 임산부였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도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고 자리가 나면 움직이고 이러는데 나는 내 몸도 왠지 느려진 것 같고 내 생각도 느려진 것 같고 단지 내가 임신을 했을 뿐인데 뭔가 내가 불편함을 안게 된 것 같은, 내가 뭔가 피해를 입는 것 같은 생각들을 자꾸만 나는 내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고 해도 사회로부터 자꾸만 받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사실 엄마들한테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부담감입니다. 사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내가 엄마가 될 거라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여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임신이 되고 내가 아이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구조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맞이했을 때 이 이후에 닥치게 되는 부담감이 굉장히 엄마라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성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엄마들이 사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육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가 내가 멈춰 있는 것 같다라는 것과 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감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로 사는 것은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엄마들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에 엄마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래도 엄마로 살면서 성장하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엄마로 살지 않았을 때는 부딪히지 않았고 몰랐던 내 모습에 대해서 엄마들이 자신의 인격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성장의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실제로 많은 엄마들한테 기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에 없었던 불편함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이전엔 몰랐지만 하고 싶었던 나의 재능에 대해서도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엄마 창업가들도 나오게 되고 제 주변에는 이렇게 엄마가 되었기에 새 삶을, 새 기회를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삶을 살면서 이 저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엄마로서의 사는 삶과 여성으로서의 사는 삶, 그 다음에 내가 일과 삶과 가정의 양립, 이런 것들이 항상 내 안에서 저울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받게 돼요. 지금 워킹맘으로 산 지 벌써 3년 차인데 여전히 매일매일 나는 어느 쪽을 왔다 갔다 하는지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엄마로서 사는 삶도 사실은 분명히 엄마로 살기에 부담감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내가 정지되는 그런 피해 같은 것들을 입게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엄마로서 살기에 얻게 되는 성장과 기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엄마들을 위한 무언가를 생각할 때는 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회사를 나가겠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있겠다. 내가 억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해서 그만둘 수 있었던 거라면 지금 육아하고 있는 이 삶이 이렇게 우울하진 않았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내가 아이를 하나 낳고 더 낳고 싶은데 돈이 없고 상황이 안 돼서 더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낳을 수 있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 주체를 생각하고 또 엄마의 삶, 여성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혹시 임산부 엄마들이 계시다면
이러니까 좋아, 이러니까 싫어 이런 것보다는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실 분들께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엄마라는 역할로 살아가게 될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는 여성이 엄마로서 사는 이 삶, 마더후드라는 기간을 행복하게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좋은 엄마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중에서 엄마로 사는 기간이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로 인해서 엄마들이 더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시민건강국장으로 있는데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우리 시민건강국이 좀 같이 협력해서 지금 이 그 저출산이나 양육 부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같이 지금 또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아까도 제가 반성이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은 그 전에도 그 정책 관련해서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좀 들었던 생각이 이 임산부 출산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이게 그 실제 임신을 경험하고 출산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생각, 느낌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좀 설계하는 거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그런 현상을 대상화 시켜놓고 객체로 볼 게 아니라 좀 그런 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깊이 이해하고 정책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은 참 그런 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저희도 오늘 짧은 시간에 저기 앉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 부서에 다른 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또 전문가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막 열띠게 토론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좀 생소한 경험인데 그것도 참 저한테는 흥미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좋은 이야기가 테이블에서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발표되고 토론하고 하면 저희 각 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잘 모아가지고 잘 깊이 고민해서 정말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하는 그런 주체적인 그런 생각을 잘 반영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을 맡은 MC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